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어제 오후 조지아주 알파레타에서는 올해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스탑 더 스틸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린 우드 변호사는 조지아 주지사와 국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을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 사용된 더미니언 개표기의 알고리즘을 찾아냈다고 밝히고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 등 모든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조지아에서 열릴 연방상원 결선투표에 더미니언이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웰 변호사는 모든 조지아 주민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표가 보장되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서명과 엄지지문이 들어간 유권자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고 종이투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알파레타에서 열린 불법 선거 시위 집회에서 린 우드 변호사는 내년 1월 5일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거부하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공화당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트바트는 우드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발도스타에 방문해 데이빗 퍼듀와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드 변호사의 발언은 도미니언 기계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투표를 보이콧하라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드 변호사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이 중국의 돈을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퍼듀와 레플러 상원의원은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될 것이라며 1시간가량 동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많은 부정 및 사기 주장을 상세히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판사들은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 알고 있지만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선거를 조작했다고 단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팬데믹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보다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미국이 이런 종류의 선거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투표한 7,400만 명과 그를 뽑지 않은 미국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청문회를 시청하는 것뿐이라며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증거는 방대하고 넘쳐난다며 진짜 대선 승자를 인증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하는 건 괜찮지만 공명정대하게 지고 싶다면서 국민들에게서 선거를 훔쳐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조지아주의 도미니언 투표기계에 대해 포렌식 검사를 실시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이 신속한 심사를 받는데 동의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웰 변호사는 도미니언 기계에 대한 감사 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하자 즉각 항소했는데요. 연방항소법원은 그녀의 항소심 심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법원은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 인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당초 금요일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파웰 변호사의 항소로 인해 청문회는 연기된다고 뉴스맥스는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5일 있을 조지아주 연방상원 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결선투표가 전국적인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11 Alive 뉴스는 오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5차 범위 내에서 공화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현직 상원의원이 지지율 48%인 반면 민주당의 존 오소프는 50%를 얻어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선거에선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크 후보가 52%를 얻어 45%를 얻는 데 그친 공화당의 켈리 레플러 현직 상원의원을 무려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5.2%입니다. 이번 결선투표는 12월 14일부터 조기투표가 시작되며 유권자 등록 마감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어제까지 총 99만 3,73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미 투표한 유권자도 11,474명이나 된다고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지 이틀 만에 신청자 수가 9만여 명이나 늘어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아메리카 보트, Vote Forward, The New Georgia Project 등 3개 그룹이 사망했거나 타주에 살고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 신청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를 철저히 조사해 선거를 훼손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상원의 정부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오늘 부정선거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는 NTD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와 접촉자에게 적용해온 2주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14일 격리 기간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가지 대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코로나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발열 등 코로나 증상 유무를 매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열흘 이내에 끝내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제니퍼 루저 보건안전센터 교수는 코로나 접촉자들이 2주 격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숨기는 부작용만 나왔다며 7일에서 10일 격리가 코로나 접촉자를 추적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12개 지역 중 4곳이 거의 또는 전혀 경제 성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20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흐름을 평가한 이번 보고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업들이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낙관주의는 약해지고 있다며 최근 대유행에 대한 우려와 강제 셧다운, 특별 실업수당 종료, 퇴거 및 압류 유예기간 종료 등에 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의회의 조속한 추가 경기 부양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의 성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4천만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와프 스피드 작전의 몬셰프 슬라우이 자문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억 명의 미국 국민이 바이러스로부터 면역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이 12월 한 달에만 2천만 명에게 접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슬라우이 는 1월에만 3천만 명, 2월에만 5천만 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저와 모더나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백신 생산을 서두르고 있어 내년 초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는 어제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방문 비자를 통한 입국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억 7천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고위급 인사는 구분이 되겠지만 일반 당원은 공산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고위 당국 자나 재계 지도자들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제도와 산업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허가했지만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TV 방송을 통하지 않고요. 기존의 대형 미디어들을 통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다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50분 가까운 그런 길이의 아주 긴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기획을 한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 증거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앞서서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주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됐던 그러한 그 증거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편투표에 대한 이 불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개표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편투표의 서명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래서 정말 합법적인 투표자가 투표를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된다. 법의학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번 투표에 불법적인 그리고 부정행위의 투표가 있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투표용지가 날라왔다거나 죽은 사람인데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편투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특이하게 들은 이야기가 저도 상관없다. 예, 대통령 선거에서 저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왕 질 거면 공명정대하게 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에게서 선거를 훔쳐가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이 선거를 놓고 미국의 선거를 놓고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중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중국과 뭔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긴 연설의 내용에 보면은 사실 이 부정선거,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분이 넘는 시간을 그런 부정투표 의혹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언론 보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전달해준 언론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청문회를 꼭 봐라.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문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시간주에서 청문회가 열리고요. 조지아주도 현재 지금 주 상원에서 청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금요일 날 또 법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조금 다음 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문회 소식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이 되시면 생방송, NTD 방송이라든가 원 아메리카 뉴스 같은 데에서 생중계로 그 공청회 현장을 생중계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졌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시간주 의회에서 이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도미니언 투표기 회사 쪽에 고용됐던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 선거 관련된 선거 담당자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을 자기는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미니언 투표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조작된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할 때 그 미시간주의 주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안에 너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증언을 하지 않느냐? 왜 너만 그런 증언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 증인이었는데요.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본인도 이번 일 때문에 아주 인생이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자신을 나무라고 친구들도 너 왜 그러니 하고 회사에서는 해고당하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공격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소셜미디어 계정들 다 문 닫고 새로 열어야 했고 심지어는 셀폰, 이 전화 협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셀폰 번호도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을 감추기 위해서 사방을 다 메꾸려고 하는 노력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작은 틈새가 있으면 빛은 새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을 밝히고요.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이 더 환하게, 더 시선을 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빛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진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지금 엄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냄새가 나는 거죠.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떳떳하다면, 만약에 진실이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공명정대하게 당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증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차피 사그라들 일 아닙니까? 굳이 애써서 너 이런 말 하지 마라고 협박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캥겨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었고 불법 선거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수사기관들 FBI라든가 연방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야, 연방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AP통신이랑 인터뷰할 때 이 선거판을 뒤집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거대한 그런 사기는 찾지 못했다. 이런 말 했는데 뭐 그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이제 그 AP통신과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이 AP통신의 뉴스를 베껴 쓰는 다른 언론사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 하면은 이제 수사 끝났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수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밥 업무장관이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AP통신에 나왔던 기사에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무부 대변인이 다른 언론들이 엉뚱하게 수사 끝났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 보도들이 나왔죠. 뭐냐면은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직 뭐 판을 뒤엎을 만한 거 발견한 거는 없다. 이런 정도로만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공개가 된 것이 이제 더햄이라는 특별 검사죠. 뭐 지금 뭐 특별 변호사 뭐 아니면 스페셜 카운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검입니다. 특검이 지명이 돼서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명이 돼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햄이라는 특검은 듣도 보도 못했고 한 번도 보고도 받은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여간 지금 법무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아 그래? 그게 정말이야? 그게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짓말 그만해. 아우 지겨워 죽겠어. 너 이제 그만해. 라고 억누르는 사람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원래부터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성의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캥기니까 그렇게 했다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질까 봐 그 의혹이 사실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덮으려고 하는 어쨌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가 있죠. 내가 말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상대방을 억누르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건 헌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조지아주 알파레타에서 어제 스탑 더 스틸, 그러니까 이제 훔쳐가는 거를 멈춰라 라는 우리의 선거를 훔쳐가지 마라라는 거죠. 스탑 더 스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친트럼프 성향을 가진 트럼프를 찍어준 유권자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집회인데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 불법투표다라는 것을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집회죠. 물론 이런 집회가 열린다라는 거 주류 언론사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만 NTD 방송이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 같은 곳들은 이런 현장들을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NTD 방송을 통해서 이 생중계되는 현장을 보았는데요. 지금 린 우드 변호사하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갑자기 요즘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집회가 있은 이후에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과연 린 우드 변호사와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엑스맨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엑스맨이냐는 뭐 제가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요번에 1월 5일 날 내년 1월 5일에 치러지게 되는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 투표하지 마라. 트럼프 지지자라면 그 투표 보이콧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두 변호사가 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도미니언 투표기를 쓴다는 거죠. 도미니언 투표기 문제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냈는데 이 도미니언 투표기를 어차피 그 선거에서 쓴다? 아니 분명히 사람들이 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 조작될 수 있는 기계에 우리가 투표를 한다?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하지 마라.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장을 하죠. 이건 린 우드 변호사가 특별히 들고 나온 이야기인데 도대체 조지아주 공화당원들 어디 갔느냐. 대통령 혼자 지금 부정선거라고 열심히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공화당원들 어디 갔느냐. 캠프 주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 썩어 빠진 거 아니냐 이거죠. 캠프 주지사 중국에서 돈 받았지 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펜스퍼거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돈 받았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도미니언 투표기를 일부 카운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159개 카운티 전체가 다 이 도미니언 투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계약 금액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돈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리베이트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물론
이걸 대가성 리베이트라, 뇌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정황은 충분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언 투표기를 만드는 이 회사 자체가 공화당 쪽 인사, 민주당 쪽 인사, 양쪽 인사를 다 로비스트로 거느려서 로비스트 팀을 운영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사실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돈 받아 처먹었으니까 이거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데이빗 셰퍼는 이제 조지아주 상원 의장을 했던 상원의 원내 총무를 맡았던 인물인데 지금 현재 조지아주 공화당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 전체 공화당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데이빗 셰퍼도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 이거죠.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린 우드 변호사의 이런 이런 발언은 사실 좀 도가 지나친 발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지아주 공화당 내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캠프 주지사 국무장관한테 서명 대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다못해 표본조사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빗 셰퍼 공화당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 주장을 했습니다. 데이빗 랄스톤이라고 주 하원 의장이 있는데요. 이 데이빗 랄스톤 주 하원 의장도 국무부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우편 봉투에 있는 서명 대조 작업 다시 한번 해봐라. 요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조지아주 공화당원들이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지금 주 국무부의 입장이 아주 완고하죠. 아주 완강합니다. 절대 지금 지적하는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하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주 상원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 이 조지아주 국무부의 선거 담당관, 투표 담당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살짝 들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녹화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살짝 들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선거를 한두 번 치러봤다는 게 아니죠.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고 그 중간에 중간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고 그리고 이런 컴플레인들, 선거가 문제가 있다, 부정이 있다 이런 컴플레인들도 매 선거 있을 때마다 다 접수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부재자 투표가 들어왔다? 그게 왜 들어오느냐? 그거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때 체크박스가 있답니다.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이게 롤오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부재자 투표가 나오게 할 수 있답니다. 외국에 주로 나가서 근무하는 군인이라든가 65세 이상 시니어인 경우에는 이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체크해놓고 신청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오면은 나 이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투표용지가 왔지? 이렇게 놀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그게 신청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소지가 집이 아니다. 무슨 우체국 주소로 돼 있다거나 이상한 주소로 돼 있다라는 그런 컴플레인들이 있는데 이건 매번 있는 컴플레인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 주소가 아니라 이제 포스트 오피스에 있는 박스 넘버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집 주소가 아닌 경우로 집 주소가 아닌 곳으로 이제 우편물을 신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예전에 선거에서 쭉 겪어왔던 경험을 보았을 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대형 사기가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자기네들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항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현재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250건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어제 라펜스버거 국무장관이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사망한 아들을 아버지가 대신 유권자 등록을 신청을 한 것을 적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 위에도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미 1994년에 이 조지아를 떠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 타주에 있는 사람이 또 유권자 신청을 한 기록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옆에서 부추긴 단체가 세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단체가요. 아메리카 보트, 그다음에 Vote Forward, 그리고 더 뉴 조지아 프로젝트 이 세 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가 잡혔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은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미리 찾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들 단체들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단체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1월 5일 날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예방조치 취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11월 3일 날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역추적해서 조사하는 거는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250건 정도의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항소법원이 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도 이 청문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에 대한 증인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목격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똑같은 공화당 안에서 지금 내분이 벌어지게 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누드 변호사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지금 공화당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해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열심히 하고 있는 공화당원을 공격하느냐? 그리고 이제 먼지 털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털어봤더니 2004년 이후로 리누드 변호사는 공화당 쪽에 후원하지 않고 다 민주당 쪽 후보자들한테 후원금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보도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드니 파웰 이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미니언 투표기의 문제점, 이건 이제 내부 증언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베네수엘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지 이번에 미국 선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는 아니어서 저희가 조금 좀 이거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미니언 투표기의 오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작 문제는 이거 사실 음모론에 좀 더 가까운, 왜냐하면은 이걸 사실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인 핵심 이슈가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논점들, 중요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논점들을 흐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리누드 변호사나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변호팀에 직접 합류해서 움직이질 못하고 분리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과연 리누드 변호사와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엑스맨인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도미니언 투표기계의 문제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국민들이 저항을 해라 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투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투표를 보이콧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역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투표를 해야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투표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투표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투표는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부정이 여기서 벌어지는지 불법이 벌어지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투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부정행위를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안타까운 건데 이런 공화당 쪽에 있는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그리고 이것이 불법 선거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서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거를 보이콧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세를 몰아서 부정선거를 증명해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지아주 연방상원선거에 투표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상원선거에 많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투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공화당 후보들을 투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조지아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지아에 갈 거다. 가서 이 조지아의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 그리고 이 켈리 레플러 의원이 다시 상원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지지연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트럼프 랠리, 그러니까 트럼프
집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조금 좀 재미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원의원들 선거를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발도스타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이제 조지아주 저 남쪽 끝에 있는 도시 지역인데 이 발도스타에 와서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가면서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방법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부분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공화당의 지도부들이 조지아주에 특히 조지아주의 공화당 지도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모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하는 것 공화당 지도부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증거들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참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권자 아이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연방 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해서 파악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연방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연방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한 번호이죠. 연방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한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 소셜 시큐리티 그 숫자가 써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에 보면은 이름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밖에 없습니다. 다른 개인 신상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처럼 사진, 서명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이 사람 이 사람이구나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는 것이죠. 신분증으로는. 다만 신분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신분증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 여권, 미국에서 발행한 여권, 이것도 국무부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인 셈이죠. 그런데 이 여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물론 미국의 카드형 여권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게 부클릿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처럼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여권은 신청한 사람만 나오죠. 일정 나이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 국민들 상당히 많다라는 거.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태어나서 이 해외여행이라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미국 국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외여행 안 하니까 여권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장 많이 지금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인데 이 운전면허증은 연방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주마다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주로 이사를 가면 전에 살던 주에서 쓰던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서 그 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전에 주에 있던 운전면허증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새로 이사해서 내가 새로 이사 와서 새로 사는 집의 주소지를 가지고 그 새 주에 운전면허 시험을 새로 보면 그러면은 그 주의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2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여러 주의 주소지가 확보가 되면 3개, 4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주의 운전면허증을 가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권자 아이디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연방 선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컨트롤하는 유권자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주장한 바로는 엄지 지문까지 넣어야 된다. 지문까지 넣어서 이 유권자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위조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미국에 매번 나오고 있는 선거 문제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런 유권자 아이디를 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 아이디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각 주에서 자기 주민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것을 원하지 연방 정부가 자기 주민들을 직접 컨트롤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다못해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그런 연방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의료 보조기금 같은 경우에도
연방정부에서 직접 국민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방정부가 각 주에 살고 있는 주의 주민에게 직접 관여하게 하는 것을 주정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권자 아이디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각 주에서 유권자 아이디를 발급한다 그러면 이중 발급이 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감시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걸 각 주정부에서 과연 기분 좋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일리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바, 어제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바하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에 일치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계를 이용한 선거는 하지 말고 이 종이로 투표하는 것만 하자. 사람이 직접 개표하는 거로만 하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투표 기계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나 파웰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현재 이 투표기 사용 안 합니다. 전자투표기 사용 안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 하면은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전자투표기 사용을 안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과반수 이상이 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IT 기술이 앞서 나가가지고 굉장히 선진국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이건 어쨌든 요번 선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다음 선거 때부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화두로 남겨놓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거 끝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자라는 식으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이 난세에는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영웅이 떠오르기까지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있고 왕따당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받으면서 위협들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화번호 바꿔가면서 소셜미디어 계정 바꿔가면서 심지어는 가족들의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런 처참한 현실을 지금 감내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희생에 대해서 국가와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 앞으로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증거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